인터뷰 365 발행인 김도호입니다. 인터뷰 365는 2009년도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사회공헌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매체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살자TV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 살자TV에는 귀한 분,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님 모셨고요. 혹시 그 공포 이장호의 외인구단 만드신 그분 아니세요? 영광입니다. 아이고. 너 한번 뵙고 싶었는데. 나도 우리 서민 교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승혜 총장님, 전 동양대 총장님.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고. 그동안 참 고생을 많으셨거든요, 마음고생을. 벌써 한 4년째 고통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 뉴스 보니까 아직도 소송 뭐 여러 개 걸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이제 끝났는데, 그거로 오는, 고통보다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고통이 더 있죠.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정치가의 갈등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갈등을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 학력 등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동양대 총장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은 순수한 교육자로만 살아왔는데 정치에 휘둘리는 그런 사태 속에서 엄청난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발단은 간단하거든요. 이제 저한테 표창장 때문에 그걸 자기한테 위임했다고 좀 해달라고 요청해 왔어요. 그러나 나는 위임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만 했는데 이 터지고 나니까 완전 돌아오는 건 정치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만약에 총장님이 그냥 정경심 교수 그냥 말을 들어줬으면은 그 뒤에 그 고초는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좀 하셨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그냥 차라리 눈 딱 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수가 그냥 했다고 이야기해 하지요. 그것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고. 그러고 또 잘 되면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야,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진짜 가짜 표창장이라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있어갖고 내가 허락을 해줬든지 웃음으로 넘긴다든지 이러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든 우리 총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왜 고통을 받으셨냐면 원래 이제 내부 고발자시지 않습니까? 역대 내부 고발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으신 분이죠. 그때 많이 진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진실은 밝혀질 거니까 지금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실을 이렇다고 밝혀지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고 그런 생각 속에서 다 눌릴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정말 하다가 어떤 모녀지간에 엄마는 이제 나를 딱 보고 막 사진 좀 같이 찍자고 그러니까 다른 저쪽에서 오라고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벌써 모녀지간에 그 갈등을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총장님 말씀하신 게 다 진실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명예가 회복이 안 되죠. 안 되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떤 때였습니까? 그리고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안 겪었습니까?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왜 이 좁은 나라에서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그 당, 그다음 내가 아는 당, 그런 당이 갈라져 갖고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고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고통이에요. 왜 이렇게 들으면서 아마 나는 가능성이 정경심처럼 이렇게 표창장 찍인 좀 그냥 찍어도 되겠다. 이게 큰 사건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원칙에 투철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혹시 내 말씀드리자면 이분 아드님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원래 그 골드만삭스라고 되게 유명한 거기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보냈어요. 안 갈 필요 없는데 끌어다가 군대를 보냈고 해병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참 아니 해병대는 제가 이제 걔가 이제 너 한국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와라 했어요. 왜냐면 늦게 오면은 완전 미국화된 사람이 금만 한국을 알아서 오면은 정말 이상하잖아. 뭐 바나나 속에 뭐 빨간 수박이 들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잡을 줄 테니까 한국으로 와라 그랬어요. 무슨 잡을 주겠네. 군대 가라 그랬거든. 그래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왕 군대 갈 것 같으면 자기가 해병대를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해병대를 갔지요. 후회 안 했어요 혹시? 후회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걔가 다시 이제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보니까 그 해병대 뭐 명찰 달린 옷 이런 거 그걸 아주 중시하면서 갖고 가더라고 다. 예? 지는 이제 한국 해병대 나왔다는 그 긍지를 갖고 이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으로 내가 만드는 데는 그렇게 실패를 안 했다 싶었고. 근데 최 총장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최 총장 전화를 하면은 애국가가 흘러나온다. 칼라린이 참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뜻하지 않게 총장직에서 물러나 가지고 그야말로 본의 아니게 타이로에서 물러났죠. 이게 월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옛날처럼 넉넉하게 못하다 하는 얘기했다는데 네. 아니 총장까지 하신 분이 그 학교가 그 오너 총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사실 뭐 돈을 모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고 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봉급도 아마 총장 봉급 중에서 좀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낮게. 뭐 남들은 뭐 총장 봉급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만큼 많이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받지는 않았고 또 그나마 내가 이제 뭐 미국에서 조금 하다가 갖고 온 돈 이런 것도 제가 학교 다 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돈 없이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결혼식에 제가 가야 되는데 부조가 없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부의금이 없어갖고 그럴 때 참 슬퍼지더라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빠져나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시 그런 시련이 닥치면 안 되겠죠. 이런 시련은 일생에 한 번 정도 봐야 될까지 계속 있다라는 건 말이야. 0.5번이라도 오면 안 돼. 근데 하찮은 거잖아요. 그냥 알았어. 그렇게 찍어줬다 해. 그럼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아니라는 그 진실 하나를 지키다가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고통을 난 그때 굉장히 텔레비전에서 아주 인상적인 게 그 말할 때 무슨 고민도 없이 그냥 웃는 낯으로 편안하게 편안하게 저거 하더라고. 가식이 그건 내가 해준 적이 없다 하는. 그게 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 잠깐 이 얘기를 돌려가지고 우리 이장우 감독님은 살아오면서 정말 죽고 싶은 순간이 없었어요? 나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막내 슬기한테 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유서를 썼는데 근데 그때 나는 겁이 많아서 죽지는 못하겠더라고.
그 유서 써놓고 나도 쓴 것 자체가 끔찍해. 그런데 어떻게 내 목숨을 끊습니까? 서민 교수님도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아 그럼요. 그 고백을 저 하나요? 항상 어릴 때 항상 죽고 싶었고요. 네. 항상 목표가 이제 혼자 죽긴 좀 무서우니까 그냥 저는 항상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 모두 죽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라서 뭐라 할까 그냥 이 삶이 자고 일어나도 항상 잿빛이고 또 하루가 힘들고 왜냐면 그때 제가 이제 뭐 친구도 없고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때는 더구나 의지할 데도 없고 그때 또 유머도 잘 안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너무 삶이 재미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좀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근데 아,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해? 제가 그냥 공부도 못했어요. 반에서 한 중간 막 이하로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참 그랬는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을 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좀 기르면 좋겠어요. 저도 저를 사랑하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를 사랑하게 나니까 좋더라고요. 남이 뭐라 그래도 야 나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나는 괜찮은 놈이야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힘들 때 다행히 힘들 때 요거 지나면 또 웃을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 웃지를 않아서 내가 이 건강에 좋을까 그런 겁이 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개그맨들 한 걸 유튜브 찾아보다가 일부러 웃음을 과장해서 웃거든. 사람이 살면서 자꾸 그 웃는 것을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웃는 걸 연습. 이게 사실은 이 우리 삶 자체가 교육하고 다 연관됩니다. 교육. 예. 지금 도덕 교육이 너무 실종된 상태예요. 도덕성.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옛날 머리도 옛날에 안 깎고 상투 쓴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주신 머리를 갖다가 이제 깎을 수가 없다. 그럼 부모님이 주신 생명은 더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좋은 얘기네. 그렇지. 좋은 말씀이네. 예. 그래서 이 우리 전통적인 도덕성이 없어지고 현대 교육이 들어와서 없어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의 인권만 주장하게 되는 정교조. 예? 그 개개인의 인권만 주장하게 되니까 남의 인권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제 편가르기가 심하지 않습니까? 남녀, 흑백, 패미, 은패미 다 이제 양분을 시킵니다. 양분시키 갖고 이 중에 약자의 인권은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 그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운동이 지금 이렇게 퍼져 갖고 인권이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난 뒤부터 뭐 도덕성이건 뭐건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MRI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도덕 재무장 운동인데 그때 그 도덕성이 좋을 때도 그런 게 나왔었는데 지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엉망인데도 그런 거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가 창창한 그 젊은 애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위대한 사람도 목숨을 끊을 수 있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와 그때 안 죽기 잘했다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다니. 삶 자체나 죽음 자체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뭐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맞아요. 끊습니까? 그게 아주 정답입니다.